해공왕 볼게요. 통일신라 왕들 두 문자 보면 무문신 효성경해가 되겠다고 선언한 홍진경. 여기서 무문신 효성경해. 여기가 이제 신라 중대고 여기 무열왕부터 여기 해공왕 때까지가 무열계고 다시 하대로 가면 내물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공왕 이게 이제 무열계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무열계의 마지막 왕이다. 해공왕이. 8세의 왕이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난을 일으켜요. 뭐 대공의 난이라든지 굴육각간의 난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왕이 돼가지고 계속 난 때문에 시달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애공, 뭐가 좀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애공 이러잖아요. 그래서 해공을 애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해공왕, 그럼 애공, 뭐가 좀 안타까운 왕이다. 어렸을 때 왕이 돼서 난에 시달렸으니까. 그래서 해공왕을 끝으로 이 전제왕권 중심에서 귀족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게 된다.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귀족 중심의 사회로 왕권이 약화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대공의 난이 해공왕 때 있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대공의 난이 이때부터 난이 시작돼서 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일어난 난을 굴육각간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자, 대공의 난은 각간 대공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앙은 96명의 각간이 서로 싸우는 굴육각간의 난으로 번지거든요. 이 대공의 난이. 그래서 참고로 알아둬야 될 건 대공의 난부터 이게 4년 동안 난이 이어지는데 이 4년 동안 이어진 난에서 난을 일으키고 진압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각간의 숫자가 96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굴육각간의 난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우리는 대공의 난이랑 굴육각간의 난이 어린 시절 왕이 됐던 해공왕 때 있었던 난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공의 난, 우리 그 앞에서 공부할 때 대문의 난이라고 신문왕 때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 대공의 난, 대문의 난. 그래서 대문의 난은 신문왕 때 이제 신문왕이 지방제도 정비하고 이제 보덕국이 눈의 가시처럼 걸리니까 안승을 경주로 격리시켰더니 아들 대문이 난을 일으킨 게 대문의 난이었어요. 반면에 대공의 난은 이제 해공왕 때니까 대공, 해공 발음이 비슷하죠. 대공, 해공 그렇게 생각하셔서 대공의 난은 해공왕 때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공의 난과 굴육각간의 난, 이 난들을 통해서 상대등의 김양상이라는 내물계의 사람이 상대등이면 국무총리 넘버 2의 자리죠. 이 귀족들의 짱. 그래서 상대등의 김양상이 오르고 이때가 드디어 이제 귀족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지나서 이제 해공왕이 8살의 왕위에 오르고 계속 귀족들의 난이 있다가 이제 해공왕이 성인이 돼요. 20살이 됐는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노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정이 또 난을 일으켜요. 그걸 보고서. 이제 김지정이 놀기만 하는 해공왕을 보고 더군다나 이때 해공왕이 동성애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제 어린 시절은 어려서 그랬다 하는데 성인이 돼서는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동성애를 하면서 놀고만 있으니까 김지정이 열받아서 뭐라 그러겠어요. 지정신이야? 이러는 거죠. 제정신이냐? 이거를 지정신이야? 이러면서 김지정이 지정신이야? 이러면서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김지정의 난은 이제 어렸던 해공왕이 나이가 들어서도 동성애 하면서도 노니까 지정신이야? 이러면서 지정신이야? 김지정이 지정신이야? 이러면서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난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상대등 김양상이랑 그의 동생인 김경신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행히 김지정을 죽여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신기하게 해공왕도 같이 죽어요. 아마도 이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죽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공왕이 죽고 났으니까 그 다음 넘버 2의 자리였던 상대등 김양상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 김양상이 선덕왕이 돼요. 그러면서 해공왕은 이제 무열계의 마지막 왕이 되고 이 김양상 선덕왕은 다시 내물계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물계가 왕이 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형이었던 김양상이 선덕왕이 되고 그 다음 김양상의 동생이었던 김경신은 원성왕이 됩니다. 자, 오묘제는 조금 힘든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오묘제는 5명의 왕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원래 오묘제는 어떻게 지냈냐? 미추왕은 김씨왕의 시조예요. 우리 신라가 박석김 세 집안에서 왕을 돌아가면서 하다가 내무왕 때 김씨가 왕위를 독식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박석김 이 3명이 왕 돌아가면서 할 때 김씨왕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김씨왕의 시조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제사를 지내는 거야. 미추왕.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이제 그 현재 왕의 현재 왕의 아버지의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선대 4명의 왕을 받들어 모셨어요. 근데 해공왕이 이렇게 5명의 왕을
이제 제사 지내려고 보니까 이제 해공왕 앞에는 경덕왕도 있고 뭐 효성왕도 있고 성덕왕도 있고 효소왕도 있고 이렇게 앞에 4명의 왕을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추왕을 빼고 나머지 위에 4명의 왕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무열왕, 문무왕 이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무열왕은 무열계 최초의 왕이었기 때문에 중요했고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한 왕이죠. 근데 오묘제를 지내다 보니까 위에 선대 4명의 왕을 하다 보니까 이 무열왕과 문무왕이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해공왕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미추왕은 김씨왕 시조니까 그냥 제사를 지내고 이 무열왕, 무열계의 첫 번째 왕, 그리고 삼국 통일을 한 문무왕 이 세 사람을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제사를 지내고 현재 왕의 그 선대 2명, 그러니까 해공왕으로 따지면 해공왕의 아버지인 이제 경덕왕, 그리고 할아버지인 성덕왕, 이렇게 5명만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해서 해공왕이 오묘제 5명의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 아마도 해공왕이 워낙 무열계가 힘이 없으니까 계속 왕권이 약화되니까 왕권이 강했을 때가 무열계가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삼국 통일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무열왕과 문무왕의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정기를 이어받아 보려고 이렇게 5명의 왕을 오묘제라고 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해공왕 때 오묘제를 지냈고 오묘제를 지낸 게 미추왕, 무열왕, 문무왕, 성덕왕, 경덕왕이다. 이런 스토리만 알아놓으시고 그냥 오묘제라는 이 해공왕이 마지막 무열계의 왕으로서 무열계에 다시 한번 중흥을 바라면서 제사를 지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도암기 볼게요. 김지정이 어떻게 됐어요? 난을 일으켰죠. 해공왕이 20살이 돼서도 정치에는 신경 안 쓰고 막 동성애하면서 노니까 김지정이 열받아서 그랬죠. 지정신이야? 그런 다음에 뒤에다 이제 생략된 말이 있는데 이거는 치팔로마 이거예요. 지정신이야 이 치팔로마? 치팔롬보다 좀 더 막 그 동성애 치가 떨려서 한 말이 이 치팔로마 이거예요. 그래서 연도 암기를 어떻게 하냐. 김지정의 나는 780년에 일어났는데 이 치팔로마 치가 떨리면서 욕하니까 치팔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팔이 78이죠. 그리고 노는 영어 노를 생각하세요. 에노. 아무것도 없을 때 노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다. 그래서 이 치팔로마 여기서 치팔롬 이러면 이거는 780. 그래서 김지정의 나는 780년이다. 김지정의 나는 지정신이야? 여기서 이제 김지정의 해공왕 때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 외워야 되고 이 치팔로마 여기서는 780 해서 780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780년을 외워놓으면 요 김지정의 난으로 인해서 그때 해공왕이 죽잖아요. 그래서 해공왕의 말년 마지막 해였고 왕의 마지막 해였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선덕왕이에요. 선덕왕 왕이 첫 해였죠. 이렇게 이제 말년의 왕을 외워놓으면은 그 해공왕이 780년 이즈음의 왕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즉위하는 선덕왕도 780년 이때 왕이었구나. 이렇게 2명의 왕이 어느 시기의 왕이었는지 알 수 있어서 좀 좋거든요. 그래서 해가 왕이 넘어가는 때에 연도를 외워놓으면 여러모로 좀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해공왕 정리해 볼게요. 무열계 마지막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귀족들 난이 막 일어나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하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애공, 안타까울 때 애공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해공왕은 안타까워, 애공 이렇게. 그래서 해공왕 때 난이 빈발을 해요. 처음 나타났던 난이 대공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공격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4년 동안 계속 난이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난 난에 참여한 각간의 숫자가 96명이라서 96 각간의 난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대공의 난, 96 각간의 난, 다 해공왕 때라는 걸 아셔야 되고 대공은 해공, 발음이 비슷해서 요거 연상해서 대공의 난이 해공왕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해공왕이 성인이 돼서도 정신 못 차리고 동성애하고 막 그러니까 김지정이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죠. 지정신이야? 이러면서 난을 일으킨다. 그게 바로 김지정의 난이다. 그래서 이렇게 난들이 있었다.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해공왕이 계속 이제 왕권이 약화돼서 이제 귀족들한테 시달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묘제라는 5명의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미추왕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나머지 4명은 이제 해공왕 기준으로 위에 선대 4명의 왕인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열왕이랑 문무왕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열왕은 무열계의 첫 번째 왕이고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오묘제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무열왕과 문무왕의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왕권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그게 바로 오묘제다. 이렇게 해서 오묘제가 해공왕 때 왕권 강화를 다시 한번 중흥을 누리면서 했으나 그렇게 안 되고 결국은 해공왕이 무열계의 마지막 왕으로 끝나게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